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비공장 1호 백은수. 저는 2호 김준성입니다.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일 수 있다는 Ever since you stepped into my heart I found joy within I feel your presence in the sun 저 낮은 언덕 위에 화려하진 않아도 내겐 아주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죠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바라지도 않는 길을 걸어가라 그대에게 말하는 것 멈춰있는 그대에게 바람조차 우리 자주 보는 사이 아니야? 그게 많죠. 매주. 일주일에 한 2번은 보는. 그러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름을 우선 준성, 김준성, 백은수라고 하지만 사실 나비공장 1호, 2호. 네. 1호 2호죠. 왜 나비공장 1호, 2호야? 나는 나비공장에 내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하다가 니네들이 1, 2호가 됐는지. 노마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음반을 만들자고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냥 입버릇처럼 계속 너는 얘가 1호야? 1호다 얘가 1호다 계속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정해질 줄은 진짜 몰랐는데 형님도 같이 하시게 되면서 그냥 갑자기 1호 2호가 됐죠. 윤수는 23살의 나이에 이제 앨범을 같이 해서 이제 준성이는 막 어떻게 보면 사회 진출을 해야 될 시기에 갑자기 진로가 음악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음악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이 선배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사실 되거든. 이게 잘 되면 또 엄청나게 잘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음반을 낸다는 거야. 근데 준성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 그쵸. 처음에 아마 작년쯤인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눈치를 채실만 할 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저 회사 가기보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딱 얘기했을 때 엄청 배신감이 컸다고. 왜냐면 그래도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던 아들이 공부 잘했다면서. 또 이것도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럼 네 입으로 얘기해줘봐. 수석 졸업. 수석 졸업이야? 근데 사실 그 공부를 막 잘하고 싶거나 뭐 그랬다기보다 나중에 이제 이게 제 적성에 안 맞아요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은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공부도 안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제가 부모님 입장이어도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네, 제 마음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나비공장에 와서 노마라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앨범까지 냈는데 글쎄 이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내가 이제 음악을 다 들어봤잖아. 근데 본인들이 들었을 때 이게 잘 통할 것 같아? 그냥 내본 거야? 아니면 뭐 마음가짐 있을 거 아니야 각자. 그냥 저희도 사실 이 음반으로 우리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성공을 하자, 잘 완전 대박을 터뜨리자 이런 생각은 사실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또 나비노마 스승님께서 이제 저에게 진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너네 망할 거야. 너네가 잘 될 리 없어.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진짜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말 덕분에 되게 더 오히려 일부러 더 얘기 그렇게 한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정말 망할 것 같아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근데 농담이야. 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뭔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 그냥 좀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고 있어야 덜 충격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선생님 노마 그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한 거는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이 음반을 만드는 이 과정도 그랬고 흔히들 말하는 뭐 많이들 듣고 뭐 돈이 되는 그런 음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야, 이런 거를 해야 돈이 좀 더 되지 않나,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좀 더 니네의 마음을 담고 니네 스스로를 좀 담아보는 게 어때? 라고 이런 걸 할 때 어쨌든 이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말을 배우는 단계인데 아직 이제 말을 못하는데 처음부터 막 누군가를 배려하는 예의를 배우기보다 일단은 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일단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세뇌가 됐구나. 그냥 혼자 감사한 거 막 얘기하면 돼요. 그래도 너가 좀 안 좋은 얘기 했으면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나비공장에서 너희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이라는 걸 살겠다라고 결정하게 한 이제 공간이 된 거잖아. 2년, 3년 이렇게 있으면서 좋았던 건 뭐고 여기 좀 이렇게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내 앞이라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사실 저도 선생님께 노래를 배우러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 3년째 배우고 있고 노래를 배우는데 제가 잠깐 보컬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배웠던 거랑은 보편적인 트레이닝이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약간 감성을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일단 노래를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포항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게 힘든 걸 모르고 그렇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더 가까워지면서 더 친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수업 조교도 하게 되고 소그룹 수업 조교도 하게 되고 또 공연 때 나비공장에서 하는 콘서트 때 스텝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냥 그것들을 다 함께하는 과정이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사실 선생님한테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좋았던 점은 여기 나비공장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세상이 말하는 약간 경쟁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거 사실 노래를 배우러 오긴 했는데 처음에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 잘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난 잘하려고 왔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어요? 무슨 의도인가.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뭔가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연스러울 때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경쟁을 시키지 않아서 내가 같이 배우러 온 이 학생들 중에 이사 학생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를 계속 깨트려줘서 좀 더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이시네. 또 그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그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서 뭐랄까 여기서는 또 이제 잘한다를 해주시니까 내가 진짜 잘하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 마음의 문제인 거죠. 제가 그런 어떤 주변에서 좋은 말들을 해줬을 때 잘 분별해서 이제 듣고 스스로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만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벌써 자만해지면 어떡하냐. 이제 한 1년 됐는데 이쯤에서 뭐 누구 한 곡 둘 중에 한 명 1호든 2호든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난 제가 먼저. 네가 먼저. 형이니까. 아니 제가 네. 노래 제목이? 연이라는. 연. 네. 날리는 연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듣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늘에 떠있는 연을보다 내 모습과 닮아서 눈을 뗄 수 없고 묶여있는 그 모습이 더 높이 날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더 자유롭게 날고 싶다고. 날 붙잡고 있던 그 끈을 놓아버리고 바람에 떨리는 연을 보며 내 모습과 닮아서 눈을 뗄 수 없고 묶여있는 그 모습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날 붙잡은 것 같아.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걸.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걸.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 음악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은수 같은 경우에 내가 보면은 기타를 나비 공장에서 막 칠 때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 네, 그냥 너무 재밌고 사실 이거 말고 하고 싶은 또 없고.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그냥 원래는 그냥 단순히 즐겁다, 좋다, 재밌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고 그냥 저의 약간 실력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수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야? 음악에서 전체적으로 좀 수록된 곡들이 그냥 사실은 곡을 쓰기 시작하고 계속 쓰면서 그리고 앨범 작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는 곡을 쓸 때 제 일상 속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내 일상을 기록을 하고 노래를 했을 때 그게 단순히 저뿐만이 아닌 거죠.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거를 살아가면서 겪고 느끼고 있으면서 그거를 통해서 되게 위로를 받고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걸 보면서
그런 거를 느꼈어?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위로받고 공감받는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저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는 공연을 할 때 이제 뭐 표정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비공장의 위로라고 앨범을 그렇게 적구나. 처음부터 어떤 막 우리가 우리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자 뭐 이런 선생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막 그래서 그 나비공장의 위로라는 거에 맞춰서 위로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곡을 쓰지는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은수 노래를 한번 네. 본인이 만들고 부르는 제목이 새벽 걸음이라는 곡이. 새벽 걸음은 새벽 기도 가는 걸음? 네. 정말? 이제 제가 가는 건 아니고 저는 못 가고요. 네. 이제 앨범 생긴 거가 다른데 나 그랬는데 새벽 기도 갔죠. 제가 이제 앨범 작업할 때 그 여기서 방 안에서 기타 녹음한다고 막 새벽 5시까지 녹음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서툴게 새벽 5시까지 녹음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새벽 기도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그거를 몇십 년을 해오셨다는 걸 알고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새벽 5시 뒤늦은 하루의 끝 천천히 걷다 보면 집으로 가는 길목 언덕 넘어 아련한 두 사람의 실루엣 두텁게 여민 옷깃과 낡은 가죽 장갑 속 스며드는 찬바람을 다 끌어안고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와 늘 한결같이 새벽에 하루를 열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늘 변함없이 새벽 찬 길을 걸어온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앨범도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앨범이 나왔다라는 건 상품화됐다라는 거고, 그것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되게 좋겠지만 말 그대로 쫄딱 망한다. 그럼 2017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계획이 있어? 좀 약간 질문이 얼토당토하지만 그런 마음에 뭐가 있나 싶어서. 사실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가 잘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그거, 이게 막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뭐 위로가 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음악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위로를 얻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진짜 성공한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는 그래도 잘 되면 좋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저희가 만든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많이 팔리면 이제 좋지만 저도 동일하게 세뇌를 당해서 같은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 뭐 세뇌라기보다 진짜 앞으로도 좀 계속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들리는 거를 막 목적으로 마둥바둥 막 하는 것보다 진짜 진심을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더 깊이 그 마음을 담고 해서 한 명이라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풀리고 따뜻해진다면 그걸로 저희가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어떤 의미를 부여를 받아서 다시 힘을 내서 또 뭔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성공, 그러니까 외적인 성공의 그걸 여부를 떠나서 그대들이 갖고 있는 내가 이걸 성공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듣고 음악을 이렇게 위로 받았다면 그걸로 의미 있다, 그걸로 성공했다라는 게 마인드 컨트롤러도 왜 도움이 되냐면 음악이라는 거를 계속 할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성공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음악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그 의미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음악을 할 수 있잖아. 두 사람 앞길에 나는 그 두 사람의 노래가 그리고 삶이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나비공장의 위로라는 그 제목처럼 나도 그걸 바라거든. 근데 두 사람이 그런 음악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이 위로라는 노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치고 네. 두 양반이 노래하는 곡이 준상이 형이 쓴 곡. 준성이가 쓴 거거든. 위로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듣고 마치자. 네. 고생했어. 이 프로그램은 문화선교 확장을 소망하며 지원하는 구세군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그대 많이 힘든가 봐요. 애써 웃음 지며 돌아가지만 무거운 발걸음에 힘겹게 돌아서는 그대의 뒷모습 보면 알아요. 힘들다고 내게 말해도 돼요. 애써 눈물 삼킬 필요 없어. 내게로 돌아와 그대의 힘들었던 모든
내가 그대